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규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정책자금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정책자금에 대한 개요, 왜 우리가 정책자금을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시간에는 그 중에서 운전자금, 정책자금 중에서 운전자금, 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있잖아요. 운전자금, 우리 경영할 때 쓸 수 있는 운전자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어서 정책자금에 대해서 정책자금 파헤치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가장 궁금하신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땐 이거였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전자금. 회사를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공장 살 수 있는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잖아요. 운전자금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 나눠볼게요. 운전자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가 있는데 기보라고 하는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신보라고 하는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있어요.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처럼 지역에 할당되어 있는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기보, 신보, 재단. 가장 대표적으로 대표님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서 달라고 하시는 곳이잖아요. 이곳입니다. 기보, 신보, 재단. 대표적으로 이 세 개를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중진공, 소진공 많이 들어보셨죠? 중진공 뭐의 약자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고, 또 하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가 틀린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크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작은 기업들 위주로 줍니다. 이 정도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보, 신보, 재단, 소진공, 중진공 5개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대표님들에게 일반적으로 자금 공급하는 곳이니까 5개 먼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것도 이 5개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5개를 가장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5개 말고는 없나요? 이 5개 말고 있는 곳이 무역보험공사, 무보라고 부르는 무역보험공사, 또 농업신용보증기금, 농신보라고 불리는 농업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곳이 있고요. 또 하나 환경부와 문체부 등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일반적인 자금에 대해선 내가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겠어.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5곳과 나머지 기타가 있어? 그래, 난 얘네를 통해서 많은 돈을 받았으면 좋겠어. 잘 받았으면 좋겠어. 싸게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도 정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대표님이 이곳에 방문하기 전에 이 대표님의 매출액이 얼마야? 이 대표님의 영업이익이 얼마야? 이 정도 금액만 줘야 되겠다라는 공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식은 업종과 매출과 이익으로 판가름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정해져 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제가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종은 2가지로 나뉘겠죠. 정부가 좋아하는 업종, 정부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업종 2개로 나뉩니다. 정부가 좋아하는 업종은 내 매출액의 30% 정도 받으면 잘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정부가 좋아하는 업종은 매출액의 30% 정도 받았으면 잘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정부가 좋아하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같은 그런 정부가 좋아할 만한 업종들. 이분들은 매출액의 3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게 한계다, 캡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부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거 도소매 아니면 기타 건설들, 건설하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은 왜 싫어할까요? 제조업은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을 많이 뽑는데요. 도소매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을 그렇게 많이 뽑진 않더라고요. 라는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은
도소매 유통보다는 제조 기반으로 가는 회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기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도소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 매출액의 20%까지가 한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모든 건 내 업종과 매출액에서 결정이 되는데 내 매출액에 제조업은 30% 기준이라는 게 있구나. 도소매업은 20% 기준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 이상 받기는 쉽지는 않겠구나. 그러면 내가 매출이 30억이야? 나 제조업이야? 그러면 내가 10억까지가 맥스구나. 내가 도소매야? 나는 6억까지가 맥스구나.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캡으로 정해져 있고 이대로 가기에는 조금 아쉽죠. 아쉬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농업실용보증기금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제조업이야. 매출이 20억 정도가 돼.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한계치는 얼마인가요? 궁금하시죠? 내가 받을 수 있는 한계치는 기보, 신보, 재단, 기신보 삼형제라고 합니다. 기보, 신보, 재단 얘네들을 다 합쳤을 때 5억 가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일 거예요. 기보, 신보, 재단을 다 합쳐서 5억까지 받았으면 나는 되게 잘 받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나한테 3억까지 줬어. 매출 20억짜리 제조업에 3억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도와줬어. 잘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또 나한테 1억을 더 줬어. 너무너무 잘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다 바꿔놨는데 내가 수출할게요 라고 하니까 무역보험공사에서 또 1억을 더 줬네요. 이 정도 받아서 내가 매출은 20억인데 총 대출 10억을 받았어. 너무너무 잘 받으신 거예요. 이게 한계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내가 정부에서 좋아하는 그 제조업은 아니지만 난 유통을 하고 있어. 도매를 하고 있어. 내가 이불을 수입해서 팔고 있어. 아니면 내가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어. 아니면 내가 국내에서 유통을 하고 있어. 이런 도소매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도매 매출 20억이야 라고 하면 정말 잘 받은 사람들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신보, 기보, 재단, 신기보 삼형제. 신기보 삼형제로 4억까지 받았어? 잘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억을 추가로 더 받았나요? 너무너무 잘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 무역보험공사나 아니면 농업실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다양한 곳에서 한 1억 정도 더 받았나요? 너무너무 잘 받으신 겁니다. 도소매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7억까지 받았어라고 하시면 정말 잘 받은 회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이상은 그리 쉽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뭐예요? 대표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럼 이 정해져 있는 돈이 한계가 어디까지야? 제조업 기준으로 10억 이상 받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도소매 기준으로 7억 이상 받기 어려울 거예요. 매출 20억 기준으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정책 자금을 활용하고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순서로 받아야 될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내가 정부의 운전자금을 받는 건 내 상황에 맞췄을 때 어떤 형식으로 가면 좋을 거야?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모든 기업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기업의 스탠스와 기업의 상황과 업종과 대표사의 모든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일일이 면대면으로 다 매칭하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액이 어디가 더 많이 나옵니까? 난 금액 기준으로 신청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이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 신용보증기금이 가장 큰 돈을 주기가 편해요. 신용보증기금 다음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큰 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보, 기보, 그 다음에 많이 주는 곳이 중진공에서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5억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라고 따져보면 소진공, 그 다음에가 어디야? 재단이다.
요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기준은 되는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어디가 많이 줍니까? 신보가 제일 많이 주고요. 두 번째 기부가 그 다음에 많이 주고요. 세 번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준진공에서 그 다음에 주고요. 그 다음에 소진공에서 그 다음에 주고요. 재단이 제일 조금 준다.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내 상황에 맞게 어디다가 신청할까라고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자금 어려운 것 같아. 나 그냥 쉽게 받고 싶은데 이런 고민인, 이런 상황이신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쉬운 거부터 가셔야죠. 쉬운 거부터. 어디가 제일 쉬운데 쉬운 거 찾으시려면 신용보증재단이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데가 어디야? 의외로 신용보증기금이 쉬워요. 매출만 많이 있다고 하면. 재단이 가장 쉽고요. 가장 편하게 나 그냥 급하게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어. 난 좀 쉽게 하고 싶어. 재단이 가장 편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이 다음에 편한 데는 어디야? 신용보증기금이 그 다음에 편해요. 다만 한 가지 허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출이 많다고 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있다고 했을 땐 신용보증기금이 그 다음에 편하고요. 자, 신용보증기금 다음에 편한 데가 어디야?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이 편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왜 신용보증기금보다 조금 더 어렵냐면 기술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술력이 좋습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쉬운 게 기술보증기금이다. 기술보증기금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건 어디가 있을까요? 기술보증기금보다 조금 더 어려운 데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다. 왜냐하면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그 규율대로 움직이거든요. 이 규율을 하나 딱딱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할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어려운 데가 제가 봤을 땐, 일반적으로 봤을 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서류 하나 준비하는 것도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또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는 거기도 하고 요즘에는 다 전산으로 땡겨 오기는 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가 경험해 바로는 가장 조금 타이트하게 보고 가장 심사도 조금 까다롭게 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재단, 신보, 기보, 중진공, 소진공 자, 요 정도 개념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기업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든 기업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책자금 뭐가 유리해요? 이자는 어디가 제일 쌀까요? 금리는 어디가 제일 낮을까요? 자, 이것도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자가 가장 싸고요. 그 다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자가 가장 쌉니다. 이 중진공과 소진공보다 이자가 조금 더 비싼 데가 신보와 기보예요. 신보와 기보가 이자가 가장 비싼 편에 속하고요. 여기보다 조금 더 비싼 데가 어디가 있을까? 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이자를 싸게 받고 싶어라고 하면 이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중소기업진흥공단 먼저 노리시고 그 다음에는 소진공을 노리시고 그 다음에 신보기부를 노리시고 그 다음에 재단을 노리시면 내가 정책자금에서 이자를 키워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자금을 동시에 준다면 어떻게 할까? 정책자금을 내가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신청할 거고요. 신용보증기금도 신청할 거고요. 기술보증금도 신청할 거고요. 다양하게 동시에 다 신청하고 싶은데 그럼 저는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누구보다 대표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왜? 저도 중소기업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딱딱딱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인 거잖아요. 돈 필요하면 무슨 순서를 지켜요? 동시에 들어가는 거지. 맞죠? 동시에 들어가려면 저라면 이 순서를 지킬 것 같습니다.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매출이 좀 괜찮아 라고 하면 중진공과 신용보증기금을 같이 들어갈 거고요. 내가 기술이 조금 괜찮아. 나는 제조업이고 기술을 내세울 수 있어. 아니면 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이야. 정부가 좋아할 만한 그런 기술 중심의 회사야 라고 하면 저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을 같이 콜라보로 사용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식당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 저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재단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들어가면 괜찮나요? 동시에 들어가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으니까 동시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두 군데의 문을 같이 두드려 보시고요. 물론 이 안에 디테일에서 돈을 받는 순서나 과정은 조율해야 되는 게 있겠지만 동시에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으니까 같이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신보, 기보, 재단 삼형제라고 했잖아요. 어떤 회사는 신보가 유리해요? 어떤 회사는 기보가 유리합니까? 어떤 회사는 신용보증 재단이 유리해요?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이 삼형제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라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첫째랑 둘째랑 사이 별로 안 좋죠. 첫째랑 둘째랑 사이 안 좋으니까 나 기보도 쓰고 신보도 쓸래요. 이게 잘 안 돼요.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실제로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못 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재단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재단은 막내예요. 막내. 신보가 큰형이고요. 기보가 둘째 형이고요. 재단이 막내예요. 이 막내는 그냥 조금 봐주는 것 같아요. 네. 첫째가 재단 조금 쓰고 있어? 괜찮아. 둘 다 쓰라 그래. 기보도 야 재단 조금 쓰고 있어? 막내 거 조금 쓰고 있어?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지. 막내인데 뭐 같이 쓰라 그래. 이게 돼요. 정리할게요. 첫째 둘째끼리는 같이 못 쓴다. 막내는 예외다. 봐준다. 이 정도 개념으로 봤을 때 신보를 쓸 때, 기보를 쓸 때 한번 나눠볼까요? 신보를 쓸 때, 기보를 쓸 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중복은 안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중복은 안 된다. 매출에 자신이 있으시면 신보 쓰시면 됩니다. 도소매야? 매출에 자신 있어? 매출이 빵빵빵 올라가고 있어? 내가 그래도 좀 회사가 규모를 좀 갖추고 있잖아? 그러면 신보 가시면 편안하게 대출 나오실 거예요. 근데 난 매출에 좀 자신이 없어? 조금 아리까리해? 근데 기술에는 자신이 있어? 제조업이야? 제조업으로 특화가 돼 있어? 그러면 기보를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매출 자신 있으면 신보, 그렇죠? 그리고 기술에 자신 있으면 기보. 자, 이렇게 제가 첫째랑 둘째를 나눴습니다. 신보 들어가는데 기보 들어가는 때 첫째와 둘째를 나눴고요. 자, 막내 신보, 기보와 재단, 신보, 기보와 재단 중에서 재단을 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라는 걸 나눠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혹시라도 과거에 사업을 했다가 조금 어려운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사모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원래 안 돼요, 이런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런 데에서는 잘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기업들 위주로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은 상처가 있는 분들도 조금은 내가 과거에 폐업을 했던 분들도 좀 안아주는 분위기에 그런 개념의 자금을 운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어렵다, 자영업이다 이런 분들 아니면 내가 대출이 신보기보하는데 잘 안 되더라 내가 지금 조금 아쉬워 이러면 나오는 금액이 좀 작긴 하지만 이런 분들은 이런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재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 가야 될 회사, 기술보증기금 가야 될 회사 아니면 신보기보 아니고 재단을 가야 되는 회사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표님들 사업하시는 데 중요한 운전자금에 대해서 중소기업경영연구소 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